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5과목 계산문제 풀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도씨 1기압의 공기를 5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공기의 온도는 약 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단열 압축했을 때 공기의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열 압축 공식은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R분의 R-1승이죠. T1은 압축 전 온도, P1은 압축 전 기압, T2는 압축 후 온도, P2는 압축 후 기압이죠. 이때 R은 공기의 비열비죠. 단열 압축 공식의 온도는 절대온도로 20도씨를 절대온도로 바꿔주면 T1은 20 플러스 273도.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압축 전 온도 T1은 20 플러스 273 분의 압축 후 온도 T2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는 압축 전 기압 P1 1기압이죠. 1분의 5기압으로 단열 압축했으므로 P2는 5. 공기의 비열비가 1.4이므로 R 1.4분의 R-1, 1.4-1승. 식을 정리하면 293분의 T2는 5의 1.4분의 0.4승. T2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293을 곱해주면 T2는 293 곱하기 5의 1.4분의 0.4승. 계산하면 464.1K. 따라서 압축 후 공기의 온도 464.1K 절대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꾸기 위해 273을 빼주면 191.1도씨. 정답은 2번 압축 후 공기의 온도는 약 191도씨죠. 처음 온도가 20도씨인 공기를 절대압력 1기압에서 3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최종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단열 압축 후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단열 압축 공식은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R분의 R-1승. T는 온도, P는 기압으로 압축 전 온도와 기압은 분모로, 압축 후 온도와 기압은 분자로 가죠. 이때 R은 공기의 비열비, 주어져 있죠. 단열 압축 공식에서 온도, T는 절대 온도로 처음 온도 20도씨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기 위해 20도에 273을 더해서 T1 절대 온도를 만든 후 대입하면 T1은 20 플러스 273 분의 압축 후 온도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는 처음 기압 1기압 1분의 3기압으로 압축 3.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므로 1.4분의 1.4-1승. 식을 정리하면 293분의 T2는 3의 1.4분의 0.4승. T2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293을 곱해주면 T2는 293 곱하기 3의 1.4분의 0.4승. 계산하면 401K. 따라서 압축 후 공기의 온도는 다시 섭씨 온도로 바꿔주기 위해 401K 절대 온도에서 빼기 273을 하면 128도씨. 정답은 3번 압축 후 온도는 약 128도씨죠. 단열 반응기에서 화씨 100도 1기압의 수소가스를 압축하는 반응기를 설계할 때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은 약 몇 기압인가? 단, 수소의 자동 발화 온도는 화씨 1075도이고 수소는 이상기체로 가정하며 비열비는 1.4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한 단열 압축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요. T는 절대 온도, P는 기압이고 압축 전의 온도와 기압은 분모로, 압축 후의 온도와 기압은 분자로 보내죠. 이때 R은 공기의 비열비로 주어진 값이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므로 압축을 했을 때의 기압 P2를 구하는 문제이죠. P2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R-1분의 R승을 해주면 P1분의 P2는
T1분의 T2의 R-1분의 R승이 되겠죠? 좌변에 P2만 남기기 위해 P1을 양변에 곱해주면 P2는 P1 곱하기 T1분의 T2의 R-1분의 R승. 단열압축 공식에서 온도는 절대온도로 절대온도에 기초되는 온도는 섭씨온도죠. 문제의 조건에서는 화씨온도가 주어졌으므로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꾸기 위해서 1.8분의 화씨온도 마이너스 32를 해줘야겠죠? 문제의 조건에서 압축 전 온도는 화씨 100도, 화씨 100도를 섭씨온도로 바꾸면 1.8분의 100-32. 여기에서 절대온도로 바꿔주기 위해 플러스 273을 하면 T1은 310.77K. 압축 후 온도 화씨 1075도는 섭씨온도로 바꿔주기 위해 1.8분의 1075-32. 여기에서 절대온도로 바꾸기 위해 플러스 273을 하면 T2는 852.44K. 구한 절대온도를 위의 식에 대입을 하면 압축 전 기압 1기압 1 곱하기 T1은 310.77 분의 T2는 852.44에 비열비 1.4이므로 1.4 마이너스 1분의 1.4 계산하면 34.18 atm. 정답은 3번. 조업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은 34.10 atm이죠.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를 2.2에서 9.5%라 할 때 가스 A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가스 A의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죠. 문제의 조건에서 2.2는 하한계, 9.5는 상한계죠. 대입을 하면 폭발 하한계 2.2분의 폭발 상한계 9.5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2.2 계산하면 3.32. 정답은 2번 3.3이죠. 공기 중에서 A 물질이 폭발 하한계가 4%, 상한계가 75%라면 이 물질의 위험도는?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문제의 조건에서 폭발 하한계는 4%, 4분의 폭발 상한계 75%, 75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4% 계산하면 17.75. 정답은 2번 위험도는 17.75죠. 각 물질 AD의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폭발 하한계 L분의 폭발 상한계 U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L. A 물질은 폭발 하한계 2.1, 2.1분의 폭발 상한계 9.5, 9.5 마이너스 2.1, 위험도는 3.52. B 물질은 폭발 하한계 1.8, 1.8분의 폭발 상한계 8.4, 8.4 마이너스 1.8, B의 위험도는 3.67. C 물질은 폭발 하한계 5.0, 5.0분의 폭발 상한계 15.0, 15.0 마이너스 5.0, C의 위험도는 2.0. D 물질의 폭발 하한계는 2.6, 2.6분의 폭발 상한계 13, 13 마이너스 2.6, D의 위험도는 4.0. D의 위험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B, 그 다음 A, C가 가장 낮죠. 정답은 4번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D죠. 인화성 물질의 LFL, UFL 값이 다음 표와 같이 주어졌을 때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폭발 하한계 L분의 폭발 상한계 U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L. 프로판은 폭발 하한계 2.4, 2.4분의 폭발 상한계 9.5, 9.5 마이너스 2.4,
프로판의 위험도는 2.96. 부탄은 폭발한 게 1.8 분의 폭발 상한 게 8.4, 8.4-1.8. 부탄의 위험도는 3.67. 벤젠은 폭발한 게 1.4, 1.4 분의 폭발 상한 게 6.7, 6.7-1.4. 벤젠의 위험도는 3.79. 가솔린은 폭발한 게 1.4, 1.4 분의 폭발 상한 게 6.2, 6.2-1.4. 가솔린의 위험도는 3.43. 4개의 물질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벤젠, 그 다음으로 부탄, 그 다음 가솔린, 프로판이 위험도가 2.96으로 가장 낮죠? 정답은 3번. 벤젠이 위험도가 가장 크죠? 다음 표의 가스를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위험도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폭발한 게 L분의 폭발 상한 게 U 마이너스 폭발한 게 L. 수소는 폭발한 게 4%, 4.0분의 폭발 상한 게 75%, 75-4. 수소의 위험도는 17.75. 산화에틸렌은 폭발한 게 3%, 3분의 폭발 상한 게 80%, 80-3. 산화에틸렌의 위험도는 25.67. 이황화탄소는 폭발한 게 1.25%, 1.25분의 폭발 상한 게 44%, 44-1.25. 이황화탄소의 위험도는 34.2. 아세틸렌은 폭발한 게 2.5%, 2.5분의 폭발 상한 게 81%, 81-2.5.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31.4. 정답은 3번.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이황화탄소, 다음으로 아세틸렌, 그 다음으로 수소, 산화에틸렌이 25.67로 가장 낮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